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활기찬 월요일 뵙겠습니다. 네. 예, 우리 또 팬이 한 분 생기셨어요. 아주 소중하게 한 분 한 분씩 오시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또 이제 그냥 툭 던지는 게 아니라 너무 진심 있게 이렇게 위로와 함께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와중에 이제 그 과정 중에 근황 토크가 참 재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럼 이제 긴 댓글 중에 그 중에 네네네. 근황 토크가 재밌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약간 굉장히 숨가쁘게 돌아가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도 할 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할 말 다 하고 예. 시작하면 예. 2시간, 3시간 걸려서 예. 그냥 카메라 틀고 근황 네. 토크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우리의 그 최종순 이사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임 대표님, 예, 그러니까 요즘 또 바쁜 시기라 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잠시 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원래 이제 영어 원장님,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원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한 분씩 모셔가지고 교육 정보에 대해서 이제 또 전달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동안은 이제 메사인제 팀에서 오셔가지고 큰 아이들 이제 그 정보를 드렸는데 이제 또 우리가 유아들 정보를 또 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모신 분이 계시죠. 네. 네. 아이들 이야기의 김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대표님이 직접 소개해 주세요. 제가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맞아요. 네. 저는 한 20년 조금 넘게 유치원 원장 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 7년 정도 유치부 어학원이죠. 전일제 유치부 어학원의 원장으로 있었고 초등부까지 이제 같이 했었고 지금 현재는 이제 아이들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교구 개발을 해서 지금은 교구 업체의 대표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뭐 쉽게 영유라고 하죠. 네, 어느 영유죠. 지역에서 영유를 운영하셨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영유는 마포 지역에서 했습니다. 네. 마포하면 요즘 좀 또 굉장히 핫하죠. 젊은 네. 부부들이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많이 맞습니다. 또 거기에서 네. 뭐 신혼 생활을 시작하셔가지고 그쵸. 네. 아이들이 되게 많고 모르겠어요. 또 그쪽 지역 가면은 이 아이 출산율이 낮아지는 게 좀 실감이 안 날 정도로 또 맞습니다. 많은데 또 타 지역 가면 또 안 그렇잖아요. 음. 그래서 그만큼 우리 젊은 부부들이 좀 선호하고 좀 가고 싶어하는 맞아요. 네, 뭐 맞아요. 이제 마포로 이동하고 싶어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사립학교도 뭐 이대부고 홍대부고 그쵸. 축에 네. 뭐 신광해가지고 핫하네. 사립학교도 굉장히 사립초등학교도 많고 그리고 저희가 그쪽 지역이 과밀학급이 많아요. 참 이례적이죠. 다른 데들은 폐교하고 이러는데 그렇죠. 거의 10반까지 30명씩 꽉꽉 차 있는 과밀학급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 학부모들도 가면은 굉장히 저출산이 높고. 뭐야 진짜 그런다니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 또 분점을 또 마포로 그러니까 저 대표님 방학간 빌려서 네, 맞아요. 예. 그렇죠. 아니 진짜 이럴 때 확답을 받아야 돼요. 방학간 가니까 예, 좋은 교육에 대한 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대답을 안 하시네. 잘 그러셨네. 제가 대치동에 직접 와서 이 교육을 직접 체험하고 가고 싶어서 제가 문을 두드려서 왔습니다. 제가 솔직히는 유치원 원장 생활만 20년을 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스갯소리로. 이 원장님 강의를 제가 한 3-4번 정도 들었어요. 똑같은 강의. 네. 맞죠? 맞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보통 강의들은 교수님이 하는 강의들하고 뭐 장학사님 하는 강의들 너무 많이 들었기 네네. 때문에 그리고 원장님들이 하는 강의도 많이 들었죠. 그런데 엔간한 강의에는 저희가 감동을 잘 안 해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저기 교수님, 저기 대표님 강의 듣고 제가 약간 뒤통수 맞게 띵 하는 게 있었고 4번 들으면서도 질리지 않는다. 목요일 날도 또 지난주 목요일 날도 다른 대표님하고 들으면서도 제가 가면서 내가 유아교육 쪽에서 되게 힘들게 고민했던 거를 쭉 수업을 해오시면서 경험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개발해 놓은 교구가 있어가지고 너무 감동적이다. 그런데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발로 찾아가지고 뛰어서 마포에다가 정착시키겠습니다. 네. 약속을 해야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저는 또 한편으로
이렇게 그 오랜 세월 어린아이들 그 이제 수업에 그렇게 또 교육에 힘써주신 분이 또 이렇게, 매력있다. 그쵸. 늘 뵈면 용기를 너무 주세요. 그러니까 힘이 되게 많이 나죠. 근데, 아무튼 좋은 분 또 소개시켜도 주시고, 저 또한 근데 대표님이 만드신 그 이제 그 이름이 정확하게 아이보드인가요? 그쵸. 네, 아이보드 같은 경우도 요즘은 점점, 그러니까 제가 명화 애니 갤러리 대표님도 만나고 또 우리 대표님도 만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학습적으로도 달리는 부분들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 얘기에 정말 순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보드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애들이 내면에 있는 것들을 갖다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이게 만들어내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야 이거는 그러니까 꼭 이제 그 블럭만이 아니라 이거는 유치원에 꼭 내가 블럭하고 이거하고 같이 해가지고 아이들 정서적으로 좀 너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표님이 부탁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유치원 들어갈 때는 그냥 블럭하고 이 아이보드하고 세팅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낼 수 있는 그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도구가 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저희 수학의 매력에 이제 되게 이렇게 빠지신 것처럼 저 또한 이제 그 아이보드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참 많이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미술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들을 자꾸 이제 끌어내서 내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아이들 교육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동안 쭉 해오신 게 약 그쵸. 제가 얼마 되셨죠? 2001년도부터 그 강사 생활 했을 때부터는 실은 영어 강사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걸 전공하다가 문헌정보학 전공하고 다시 유아교육 전공하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계속 이제 조금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저기를 했었죠. 그런데 아까 대표님 얘기하신 대로 제가 조금 요즘에 이제 고민이 되는 게 계속 아이들 디지털에 대한 부분들이 엄마들이 참 그거예요. 양가 감정이 들 거예요. 참 안 그렇죠. 주자니 좀 그렇고. 네. 그렇죠. 주자니 좀 죄책감이 들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날로그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알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3학년 이전까지는 이 부분들을 충분히 아이들이 활용하고 음미하는 시간이 없으면, 좀 나중에 가서 실질적으로는 툴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음미해주면 지금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지금 여기도 다 아날로그잖아요. 자기가 그쵸? 손끝으로 그쵸? 만지고 모든 걸 다 행동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없어진다 그러면 실은 이 인지구조와 스킬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제대로 쌓고 가지 못는 거예요. 켜켜이 쌓아서 우리가 진짜 콩나물시루에 물 주듯이 진짜 했는데 애들이 자라났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게 교육이 들어가는 건데 어느 날 확 하고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참 유아기 교육이 우리 의장님도 아이들 이렇게 영어 하면 어느 때 엄마들이 갑자기 늘었어요 그럴 때 있잖아. 이게 맞아요. 계단식으로 와요. 네. 이 유아기 때는 진짜 쭉 가다가 계단식으로 확 올라가고 이럴 때가 오거든. 그럴 때 이제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희열을 느끼는데 그 부분들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이 시기 때가 가장 좀 이제 유아기 때 참 희한하게 이제 지금 아기가 9살이라고 그랬고 우리 애기 다 컸지만 그때 시기에 유치원 애들 다 보면 똑같은 그 블럭을 계속 무너뜨렸다가 그 반복 교육을 맞아요. 그렇게 지루해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쵸. 그래서 개념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정말 반복하고 켜켜이 쌓아주는 거라면 이 친구들이 진짜 나중에 꺼내보는데 이 시기가 정말 이게 우리가 그 사상누각처럼 모래 위에다가 누각을 그럴듯하게 해놓으면 어느 순간 무너지잖아요. 그런 게 이 초등학교 이때가 안 오고 참 안타깝게 이렇게 고학년 됐을 때 애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 교구를 봤을 때 만지고 붙이고 꼭 그렇게 해지되고 자기가 손끝에서 애들은 여기 다 손이 있거든요. 저희 아들이 지금 에피소드를 봤을 때는 여기 지금 여기다 랩을 씌워놓잖아요. 네. 어느 날 마트에 딱 갔는데 그래서 제가 원장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항상 우리 아들이 그랬거든요. 엄마는 화장을 하면 친절해진다고.
근데 집에서는 이렇게 화장을 안 하고 있을 때는 그냥 똑같죠. 그렇죠. 주관적이에요. 네. 그렇게 다을 때 화장을 싹 하고 유치원에 갈 때는 우아하게 우아하게 얘기하게 되고. 말투해서 이제 아들 가자. 근데 아들하고 이렇게 카트를 들고 가는데 동네 마트에 갔는데 우리 아들이 이 랩을 다 뚫어놓은 거예요. 이게 빵빵 다 뚫어서 어떻게 이게 다 손에 눈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저기 카트에 한가득 싣고 왔어 우리 아들한테. 뚫어놓은 건 다 사야 되느니라. 근데 이거 다 먹어야 돼 아들하고. 그때 그랬던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실은 아들 키우는 엄마들은 다 알 거예요. 딸도 마찬가지지만 여기가 애들이 다 오감이 움직이고 이게 눈이고 가만히 가만히 정상이에요. 옛날 정상이죠. 정상이죠. 왜냐하면 정상이죠. 옛날 말이 하나 그런 게 없는 게 할머님들이 자 아이고 안 움직이면 아픈 거야. 근데 진짜 안 움직이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아프다라고 얘기하면 진짜 봐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어떤 아이가 코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코에서. 그냥 우리 애기가 이렇게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코가 계속 줄줄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시골에 갔다 왔는데 여기다가 서리태 여기를 두 개를 딱 껴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애기가 썩을 때까지도 잘 얘기 안 해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어머님들이 잘 봐야 될 게 애기가 진짜 아파 이렇게 그 어머니가 알잖아요. 애가 안 아프더라 그러는데 진짜 아프다 그러면 좀 유심히 좀 봐야 돼요. 그리고 애기들은 별거 저기 다 해. 몬테소리 영역에 막 쌀알이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 쌀알. 그리고 집에 쌀알이 많잖아요. 그럼 어떤 애가 이제 집에서 엄마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쌀알을 이렇게 여기다가 구멍에다가 귀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애기들은 한번 해봐야 지성이 풀리고. 그게 다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 맨날 그러잖아요. 하지만 너 왜 이렇게 가만히를 못 있어? 정상이에요. 제가 어머님들한테 아주 극히 정상이에요. 아주 정상이에요. 저한테 상담하러 오세요. 어머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상담하러 이렇게 들어오면은 제가 어머니 그렇죠, 그렇죠. 원장님 어디서 잘 입히셔야 돼요. 그러면 근데 이렇게 오면 그리고 이제 아기가 엄마들이 이렇게 좀 착각하는 것 중에서 분리불안이 있어가지고 네. 막 울고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애가 나만 좋아해서 그래요. 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론적인 거는 분리불안 장애라는 거는 애착 장애예요. 그렇지. 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엄마가 날 두고 이제 갈 것 같아. 뭐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제가 어머님들한테도 어머니 조금 그거 하세요. 그리고 엄마가 분리불안 장애가 있는 분들도 또 많으세요. 엄마가 그렇죠. 엄마가 애기랑 못 떨어져요. 못 떨어지는 분들이 요즘 많이 나오세요. 애기는 또 막상 이제 그래서 와 신기하다 이거 보자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막 밖에서 긴장하시죠. 맞아요. 네. 그래서 엄마가 막 노심초사하고 엄마가 분리불안 장애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어른도 보세요. 응? 어른도 보세요. 아, 예. 어른도 보세요. 너무 노력하셨어요. 이제 이제 교육에 확 핍니까? 여기는 일이랑 이제 분리불안이 있어 지금. 맞아. 일을 못 놓고 있어. 떨어지면은 일이 여기 있어야지. 일 떨어지면 또 다른 일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서 싸우자. 좀 요거 놔요, 정리가 놔. 아니면 또 여기다 싸우자 이런 거. 그러니까 일이 잘 가고 있대요. 네, 좀 놔요. 제가 원장님 이제 일주일이 매번 새로운 게 생겨요. 그러신 것 끊임없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황 토크 우리 안 했잖아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뽀로지 2개나 이제 결혼했다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예. 아 저번 주는 그러게요. 진짜 저도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한창 이제 아이들이 아프다가 이제 회복을 하니까 막 저희는 이렇게 아무래도 유치원 교육 과정에 맞춰서 또 이제 오후에 애프터스쿨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월이 훅 지나가서 그때는 되게 여유로웠는데 4월이 되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갑자기 수업을 많이 늘리시고 근데 한창 그런 그 사이클이라는 게 항상 있는 거예요. 저도 덩달아 애기 엄마다 보니까 같이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한 3월 늦음하게 이제 여유롭게 보내다가 이제 한마디로 좀 결판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더 해야 되겠다. 이거는 흥미가 없어 하네. 이거는 뭐 선생님을 좀 뭐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것들이 쫙 나오니까 가정적으로도 막 정신이 없는데 어머님들도 똑같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창 3월에 다들 이제 아프고 뭐 조금 여유를 갖다가 4월에는 또 조급해 하시는 마음 아니면은 좀 바꿔보고 싶으신 마음 이게 막 동시에 혼재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4월이 되면
왠지 10월, 11월이 이제 확 와닿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있는 어떤 시험들 아니면 내가 목표했던 것들이 이제 4월 되면 이제 가속도가 붙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요번에 근데 5월에 그 연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저는 5월 지나면 좀 그러겠지. 이제 4월이 이제 또 갑자기 또 그렇게 돼가지고 3월에는 확 여유가 있었다. 4월에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학원이 좀 바빠지는 시기. 그러면서 저도 참 그 마음이 동감도 되고 그러나 이제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그럴 때일수록 왠지 갑자기 이제 따뜻한 바람 부니까 왠지 우리 애만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이제 잘 못하는 것 같고 적응을 잘 아직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급해 하시지 말고 천천히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아이가 엄마 마음을 금방 아는 것 같아요. 유아일수록 저는 유아일수록 저 원장님도 계시지만 엄마랑 붙어있는 한 몸인 존재 같아요. 진짜로. 진짜 그게 희한하게 끈 같은 게 있는지 아무튼 그게 유아 때 이제 해서 점점 독립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이제 조금 더 여유롭고 아이한테도 계속 잘한다고 격려해 주시고 이제 그렇게 좀 하면 고학년 되면 이제 이 1년 1년이 반복될수록 아이가 스스로 이제 이런 패턴을 좀 찾고 그랬으면 좋겠고 이제 저희 아이는 개인적으로 또 제가 또 조금 정신이 없었던 게 저희 아이가 새학년이 됐는데 친구들이 뭐 아무튼 친구들이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나 봤더니 그 전에 학년, 그러니까 1학년보다 애들이 더 많이 웃어주질 않는데요. 자기 개그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처음 갔잖아요. 근데 유치원 때는 이렇게 좀 보던 얼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5세, 6세. 근데 이제 초등학교는 이제 캐파가 커지고 1학년에서 2학년 그쵸. 그런 거를 확 바뀌어. 예, 아직은 그걸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새로운 게 뭔가에 들어간 느낌? 그래서 요즘 또 영윤이 학습식 원이 돌고 돌잖아요. 학원, 그 학원에서 만난 친구, 저 유치원에서 보고 저 유치원에서 만난 친구, 저 유치원 친구 누구 안다. 뭐 네 친구가 내 친구고 막 이러다가 초등학교 이제 확 넓어지니까 아이가 정말 새로운 30명을 다 사귀는 게 굉장히 좀 챌린징한.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정신이 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초반이라서 예. 네. 차 빼고 왔습니다. 진짜 차 한 번 안 빼면 또 섭하죠 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할 때마다 맞아요. 저희가 이게, 저녁에 찍다 보니까 이제 차 이동이 많은 시간이 항상 아니 걸리네요. 원장님도 퇴근 시간이니까 이제 5대가 이렇게 술을 여기다가 하는 대씩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받지를 안 해가지고 이제 표정 안 좋으시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촬영하면은 그게 하고. 맞아 얘기하다 보면은 깜빡해요. 아니 우리는 습관이 무음이잖아요. 그렇죠. 폰의 습관이 왜냐면은 무음이니까. 또 이렇게 올려놨는데 또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 또 수업하는데 방해되니까. 습관이 무음이라 가지고 저는 어떻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오는 부분들이 항상 무슨 이야기 보따리 다 가지고 이제 오는 것처럼 네. 하루하루가 진짜 이게 다이나믹해요. 그러니까 대표님들 만나고 미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성과들 하고 저는 이제 김진 대표님 만난 것도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또 좋은 분을 또 소개시켜 주셔서 그러니까 제가 유치원을 준비한 거는 사실 대치샘 A건 준비하면서 동시에 거의 36건 아이의 준비를 출발한 거예요.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계속 똑똑똑똑똑똑똑똑 두들기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분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저는 항상 갖는 생각이 안 뚫리는 게 어딨어. 늘 생각하는 게 다 뚫리지.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뚫릴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반드시 뚫리고 반드시 이 교육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유치원의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나라 아이들의 그러니까 미래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장 강하게 갖고 있고 특히 수학 교육에서는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유아들한테는 시각화가 필요한 부분. 근데 감사하게도 또 그 대표님이 이제 말씀하신 배 대표님 얘기하실 때 너무 공감한 게 뭐냐면 유치원에서 교육을 다 시켜놨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그래서 수학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놓고 흥미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초등부 딱 올라가서 단절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될 수 있는 센터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오히려 그게 더 유치원이 나중에 뚫린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센터들이 다 있으니까 그럼 유치원에서 열심히 이렇게 또 공부한 친구들이 그 다음을 연결해가지고 갈 수 있는 센터들이 다 있으니까 그게 되게 이게 큰 힘이 또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배 대표님 만났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김 대표님 만났을 때도 그렇고 유치원이 뚫리는데 한꺼번에 다 이렇게 또 그러니까 이제 오시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 쪽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이제 마트 중에서 제일 이제 저는 탑으로 보는 게 이마트로 보거든요. 이마트. 예,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마트의 문화센터의 역할들이 되게 아기 때부터 엄마랑 아가랑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또 많고 그렇죠. 성인 프로그램도 많고 그 다음에 좋은 강좌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안 그래도 이제 생각을 다 하고 있으면은 그 생각들이 마치 이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생각이 기도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것이 기도고 간절히 바라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루트를 통하든지 이렇게 이제 열리는데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막 두드린 게 아니라 저희를 이렇게 찾아와서 그러니까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시범적으로 그러니까 아직 시작 안 한 데들이 있으니까 6월부터니까 서류 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가는 거는 9월 학기서부터 그래서 일단은 가볍게 접근을 했지만 이게 이런 수업이다라는 걸 알게 되면은 또 이제 많이 알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그러니까 이제 오늘 무슨 대치동 샘수학 특집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유아 수학이 바뀌고 초등 수학이 바뀌어야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수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진척해 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 또 4월이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4월이 가려고 그러잖아요. 오늘 며칠인지 아세요? 7일? 7일이죠. 7일이죠. 벌써. 내일 8일이죠. 그러면 3분의 1일이 가는 거죠. 예, 4월이 왔나 싶었는데 4월이 가는구나 노래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4월 딱 되자마자 1일부터 내일 8일까지 하루에 한 개씩 지금 교육원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사장님들은 또 와. 줄을 한 분이 어제 지사 계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분이 줄을 서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치동 샘수학의 근황은 그러니까 이제 폭발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목표 올해 이제 한 400개 정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감사하죠.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세디 원장님은 제가 세디 원장님네 새빵 들어서 이제 그 이른이부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한 거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 과정서부터 지금까지 다 지켜보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사실 너무 놀랍죠. 예, 놀랍죠. 이 짧은 시간에. 근데 또 제가 또 그렇게 안목이 좋았나? 그렇죠. 제 생각에 제가 왜냐면 또- 저는 도곡동이라는 한 티역을 몰랐어요. 서초에 있으면서도 서초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한 티역을 몰랐는데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봤더니 애기들이 똘망똘망한 거예요. 5살짜리 친구들이. 그래서 사실은 대치동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우리 세리 원장님 때문에 제가 대치동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워낙 좋은 예. 프로그램이었죠. 예, 그래서 안목 있으신 거죠. 왜냐하면 교구로 연산을 하는 게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봐요? 왜냐면 그게 되겠어? 그게 될까? 이게 다 이제 처음인 거라서.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저도 초보 엄마니까 이제 수학은 어떻게 시켜요 다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른이 엄마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면 돼. 이렇게 자 하나 네 애기한테 자 세트를 가르쳐 봐. 그러니까 할까 못할까 집에 가서 해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또 그래서 자
자 엄마가 이렇게 할 테니까 자 5를 만들려면 자 2가 없어 3이 내기가 뭔 소리야 진짜 그런 얼굴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봐봐 막 이제 막 그러다가 나 마지막에는 이제 화내고 끝났어요. 저희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근데 이 방법이 근데 이제 아이가 술을 다른 데서는 좋아하는데 제가 이렇게만 하면 갑자기 이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추궁하듯이 물어보고 뭐 이게 얘가 도대체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이게 왜 그러지?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구몬 학습지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막 그 당시에 막 선생님이랑 해서 뭐 구몬 눈높이 다 이렇게 해봤는데 뭔가 이렇게 숫자를 예쁘게 쓰고 뭐 스티커 붙이고 이런 건 알겠는데 거기까지가 다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수를 알아야 되는데 그건 어디서 알지 찾다가 제가 이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보셨죠? 저는 숨고에 낸 거 같은데 제가. 네, 숨고인데 숨고에서 이제 그 무슨 설명 같은 걸 쓴 난이 있어요. 맞아요.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책이랑 뭐 글 같은 거랑 그런 걸 제가 쭉 읽어보고선 그때 안 거죠. 그러니까 네. 책이 나왔을 시기니까 21일 기적 대치동 샘수학도 올려놓고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방문 수업을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하고 있었고. 근데 책 구절 같은 거랑 추천사랑 이런 것들을 제가 읽고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드려봤고 그때 이제 설명을 블럭을 해주셨죠.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저희 아이가 처음에 술을 그렇게 접했고 영의 의미 갑자기 저희 애가 저한테 저번에 엄마 조가 그 지나가는 말로 조가 0이 몇 개더라 이랬는데 제가 부끄럽게도 조? 잠깐만 열심히 잠깐만 4개, 8개, 12개, 4개, 8개, 12개. 12개?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또 이제 한창 머리가 이제 수는 알고 이제 그 수가 확장되고 그거를 막 자유자재로 하는데 또 한 번 이제 효과가 좋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재밌게 하고 있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했잖아요. 자기 너무 쉽대요. 그럼 여기 대초점석이 너무 쉬워서 근데 이제 제가 또 학원 선생 아니겠어요. 쉬워? 그럼 안 맞나 얘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무 근데 펴봤어요 제가. 그래 쉬워? 진도가 안 나가네? 쉬워? 했는데 아니에요. 책이 그러니까 수업 두 번에 한 권씩 끝나요. 진짜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닌데 뭐가 쉬울까 했을 때 아이가 진짜 이게 재밌고 쉽고 이게 이제 아이는 한 말인 거예요. 나는 이게 통쾌하고 그리고 재밌고 쉽고 이게 같은 말인데 어려워. 저희 애가 요즘 뭐를 하냐면 이래요. 너 자? 그러면 잠와. 이제 이러다가 진짜 자요. 그래서 이제 지루하거나 자기한테 자극이 안 되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새로운 거나 자기가 쉽다, 재밌다 이런 말은 진짜 이제 자기한테 좋은 그런 통쾌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제가 그래서 다시 요즘 또 한창 수에 대해서 너무 사고력의 그런 독해에 좀 빠져 있다가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는 이제 많이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도 수학 개발하셨잖아요. 예. 왜냐하면 예. 이게 이 시기 때 유아기 때 아이들은 구체물이 없으면 이게 추상적 사고가 안 되는 시기예요. 전조잡기 애들은 추상적 사고.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게 한 개라고 이게 1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이 개념이 잘 안 들어오니까 수개념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부분들. 근데 대표님 생각보다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그 유아들이 구체물이 있어야지 이게 들어온다라는 거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생각보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추상예술을 바로 그러니까 이제 학습지로 이제 또 막 하게 되잖아요. 그 수학 그 구체물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미 결과론적으로 숫자만 남았으니까 그 숫자만으로 아이들이 할 수 있다고 믿기는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또 수학에 구체물 대한 자체도 부분들이, 평면의 구체물하고 실제로 보는 구체물하고 양일치를 시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맞아요. 그리고 수학적 개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머님들한테도 아까 얘기 드렸지만 다양성에 대한 경험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역할 영역에서 수학 안 하는 것 같지만 공기는 공기대로 모아놓고 그쵸? 그거 이제 분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색깔대로 이렇게 블럭을 하면서 패턴을 아이들이 하고 있고 거기서 규칙을 다 알아가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또 수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바깥놀이 많이 그렇죠. 하면서도 수에 대한 수학 개념에 대한 부분들이 열려져 있는데 실은 연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머님들한테도 언어 같은 경우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중에서 쓰기하고 읽기 같은 경우에는 훈련이 좀 필요하대요. 네. 그리고 연산 같은 경우에도 반복적인 부분들을 해냄으로써 그리고 아이들이 제가 이제 추적 조사를 하자 전 20년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군대 보낸 친구들도 있고 대학 가서 그렇죠. 찾아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실은 수학에 대한 부분들 성공 경험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수학에 대해서 되게 친근하게 생각해. 근데 연산 과정이 조금 되게 불편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수학이나 식을 해도 우리가 수학이 어때요? 숫자 하나만 잘못 써도 오답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오는 약간 실망감이 되게끔 아까 아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그런 것들을 재미있게 막 하다 보니까 성공 경험이 있고 수학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친근하다고 생각해. 나 수학 잘해. 나 수학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어학원에 다니는 친구들 언어 과정은 되게 힘들어요. 언어를 유창하게 그렇죠, 한다는 건 그렇죠.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수학 같은 경우는 그렇죠. 내가 계산에 대한 결과. 능력을 검증받는 게 그렇게 긴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 그래서 저희 원에 오는 초등부 한 친구가 언어는 되게 힘든 거야. 그리고 유창하게 말하는 거가 언어 능력이 또 조금 뛰어난 친구, 우리 다중지능 이론에서 말하면은 언어 능력이 좀 뛰어난 친구들은 또 친구들 막 말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럼 막 부럽지.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막 말하기 싫으니까 조금 쭈뼛쭈뼛하고 그랬는데 나한테 오더니 나 수학 100점 맞았어요 이러는 거야. 인정 욕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때 동영상 봤을 때도 되게 좀 감동적으로 봤던 게 한 6살 친구인데 막 수를 막 연산을 하면서 선생님을 막 반짝반짝 해서 맞죠? 난 다 맞았죠? 이게. 그런데 그게 즉각적으로 오는 경험들이 굉장히 이 과목에 대한 거. 그렇죠. 제가 과목이라고 지칭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학문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자신이 있어. 나 할 수 있어. 그러면 또 친근해. 그럼 해볼까라는 또 욕구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좀 되고 그래서 유아교육 쪽으로 또 하시니까 용어들이 되게 제가 고급진 영어를 하나씩 쌓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정 욕구. 애기들이 이제 누구나 근데 어른도 그렇고 맞아요. 어린이도 그렇고 인정 욕구는 누구나 다 있는 것 인정 같아요.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고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인정 욕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욕구인데 그렇죠. 우리가 수면욕, 식욕 뭐 이렇게 모든 욕구에 7대 욕구 안에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 그렇죠. 욕구가 근데 많이 쓰진 않아요 그 용어를. 그래요? 인정 욕구를 그쵸 저 처음 써보는 것 같은데 인정 욕구 이렇게 그래서 그 인정 욕구에 대한 게 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아이들 딱 보면은 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그치, 다 그치. 친하잖아요. 예정이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잘 보세요. 막 앞에 가서 줄 막 딱 쓰고 딱 하고 싶어 하는데 애들 그것도 보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되게 자기가 프라이드고 거기가 그리고 저희가 정말 이렇게 도움이나 뭐 이렇게 그런 제도들을 하는데 우리가 옛날에 반장 그거 하잖아요. 근데 반장이 하는 역할이 사실 다 도와줘야 돼요. 네, 네. 그런데 내가 뭐가 딱 완장을 하면 딱 하면 뭐가 돼. 그리고 남들한테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그게 있잖아요. 그게 유아기 때도 그리고 이제 이게 어느 순간부터 5살 이후가 좀 되면 6살 때는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참 5살 때까지는 말을 잘 듣는데 미운 몇 살 자꾸 내려오잖아. 미운 7살에서 6살 뭐 요즘엔 5세 후반기까지 내려가잖아. 네. 애들이 조금 더 빨라지니까. 그런데 그때부터는 6세부터는 중심화가 강해져가지고 자기가 비교하고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쁘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객관적으로 인정 못 받는 거야. 내가 동료에 대한 칭찬도 받아야 되고 선생님이 막 그렇게 해주면 그래서 어머님들이 보셔서 원장님 선생님 우리 애기한테 이렇게 했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아이가 지금 가가지고 학교 갔다 와가지고 그쵸 괜히 그거면 친구가 나 다 인정해줬다. 나 지금 나 했는데 친구들이 다 웃었어. 내 말하고 다 웃었어. 아까 그 얘기 안 웃으면 슬퍼. 안 웃으면 슬퍼 또. 인정 욕구네. 인정 욕구죠. 그게 다. 웃음 코드에 대한 인정 욕구네. 친구들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인정. 그리고 요즘 애들은 조금 빠르니까 조금 유머도 좀 빠르고 친구들 얘기하는 것도 내가 조금 더 알아야 되고 뭐 요즘에 아이들도 그러면은 나도 그런 거 있는데 나도 봤는데 나도 아는데 맞아요. 뭐 이런 거. 그게 다 그거에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비슷하게 했는데 나만 조금 이렇게 쫙 해가지고 좀 돋보이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은 또 학습적으로도 학부모님들이 좀 잘 응용을 하시면 그리고 제가 아까도 힘들면 어머님들도 감정에 이렇게 호소하고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고 같이 좀 저기를 하고 좀 이게 감정적으로 조금 저기를 해야지 우리가 알력으로 하거나 부모라고 그래서 그쵸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가학적으로 하는 그렇죠. 것보다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부모님도 이게 우리가 호칭이 다르잖아요. 친구, 부모, 그쵸. 이거 뭐 여동생 다 호칭이 다른데 부모 제가 어머님들한테도 부모 교육할 때 부모가 권위가 있어야 돼요. 독재하라는 게 아니야. 우린 독재하고 권위를 굉장히 혼돈해서 쓰고 있어. 독재하고 권위는 달라요. 독재적인 부모는 안 돼요. 근데 권위는 있어야 돼. 어떻게 어른의 권위가 권위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부모가 이게 어떤 놈은 이게 친구 같은 부모 요즘에 그쵸 친구 같은 부모 이렇게 컨셉. 되게, 그렇죠. 근데 친구 같은 부모는 좋지만 나는 동료 친구가 아니라서 친구같이 이렇게 같은 그거에서 동급 오는 아니죠. 그렇죠. 동급 아니죠. 그래서 부모가 이거는 이론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독재하는 부모, 방임하는 부모, 그쵸? 그리고 우리가 방임가 자꾸 제가 이제 뒤쪽으로 흘러가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 흥미진진해요. 네, 어머님들하고 얘기했을 때 자유와 방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쵸 자유하고 방종은 자유는 질서가 있어요. 제가 자유로운 교실에 가면 질서가 있어요. 근데 방종은 실은 질서가 없어요. 막 이렇게 하고 뭐 제가 선생님들한테도 우리가 자유선택 활동을 할 때도 그 안에 질서가 있어요. 이렇게 규칙을 세워놓고 질서가 있는데 실은 질서가 없는 교실에 가면 굉장히 정신없죠. 근데 어떤 교실에 가면 선생님이 굉장히 잘 자유롭게 아이들을 하면서도 그 안에 질서가 있는 거야. 우리 뭐 이게 선생님들이 그걸 하겠죠. 그리고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 안 해요 뭐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방법적인 부분들을 좀 잘 안 써봤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머님들한테도 어떤 어머님이 우리 아이를 그 어떤 변호사분인데 아이들 다 너무 훌륭하게 또 이제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다 대학교에 다 보내신 거예요. 근데 맞벌이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막 요즘에 동영상 많이 자료가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바쁘고 맞벌이를 하니까 저는 아이가 스스로 하도록 좀 했어요. 이렇게. 아침에 나는 챙겨주지 못하니까 그 전날 얘가 바쁠 거라니까 우리 시뮬레이션 해보자 예측하고 그러면 그럼 내일 입고 갈 옷들 다 개가지고 네 머리맡에 놓고 우리는 10분 안에 이걸 다 입고 가야지 어떻게 할 수 있어 롤플레이를 해야 되네. 그렇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일하는 맞벌이 엄마 되게 바쁜 엄마라서 그렇죠. 제일 일찍 가야 되고 뭐 아이들 늦게 그거 해야 되니까 큰아이 작은아이들을 저는 정작 그랬어요. 이렇게 소위 말해서 저도 여동생이 교직에 있지만 남의 아이들 키워주더라고. 내 애는 되게 소홀이야. 그럴 수밖에 아기가 없죠. 2명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다 컸지만 맞아요. 어머님들한테 우스갯소리로 엄마들 위해서 내가 사립초등학교 보내고 공립초등학교 하나 졸업시키고 한 친구들 두개 비교. 어머님들의 케이스를 봐야 돼. 케이스를 다 봐야 되니까 임상을 제가 했어. 한 친구는 또 유학을 보내고 한 친구가 원했죠. 우리 큰애는 요리를 했어요. 그래서 요리를 또 유학을 갔다 오고 그다음에 작은 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시했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육강탈하고 수시 아니지만 정시로 정시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전쟁터 같은 그거를 보냈죠. 어머님들하고 다 똑같아요. 어떤 학부모님은 원장님이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래, 아이고, 어머니, 300이로나 300이로나 다 똑같잖아요.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다 키우는 거 똑같고, 그렇게 사는 거 똑같아요. 그렇게 어머니 하면 웃으시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또 우리는, 제가 이제 그거 했었던 게, 어쨌든 그런 거를 제가 직업으로 또 갖고 있으니까, 이론적인 부분들도 수학적 바탕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경험적 지식에서 오는 걸로 아마 대표님도 교구를 여기서 오는데 얘가 되게 힘들어하는구나. 그럼 이렇게 해볼까?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현장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연구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아이들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못 알아들어 그럼 이렇게 했더니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또 하나 제가 처음 들어본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문해력 많이 얘기하시죠. 그렇죠. 애기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문해력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독해. 그리고 또
문해력이 되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또 수학 문해력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른 예. 얘기죠. 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처음으로 듣는 용어 중에 문해력 들어가는 용어 있었죠. 대표님 말씀하신 강의하신 거. 그거 뭐였죠? 감정 문해력. 아유, 그거 끌어내려고 그랬어요, 제가. 예. 감정 문해력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 뭐예요? 그러니까 감정 문해력이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유아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저희가 교육학자들이 좀 숨긴 게 있어요. 교육으로 다 할 수 있다. 옛날 뭐 저기를 하면 행동주의 철학자들이 보면은 누구를 나한테 맡겨놔라. 그럼 내가 교육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다 바뀔 수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쉬쉬하고 있는 것 중에서 교육으로 요즘에는 기질을 막 그렇게 많이 접속, 기질.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은 한 30% 정도. 그리고 기질이나 자기의 좀 성향들은 한 70% 정도가 조금 그거에 따라서 좀 조절을 그리고 이제 지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도 다중지능 이론 해가지고 하버드 가드나 해가지고 한 번 막 우리가 또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박지성은 공간지각력이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그쵸. 어떤 친구들은 그쵸 수학적인 능력이 또 뛰어나고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박세리 그 친구는 뭐 이렇게 운동 능력이 뛰어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적성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감정문해력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감정을 실은 우리가 지금은 요즘에 좀 엉돌려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좀 표현하는 걸 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표현하다라는 거였잖아요. 그쵸? 표현하는 거에 되게 주력을 뒀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실은 잘 조절해서 사회생활을 잘하는 게 목표잖아요. 네 감정을 그냥 난사하고 표현해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 이렇게 막 표현하는데 좀 저기를 했다 그러면 내가 잘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조절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보면 감정을 그렇게 표현해. 그렇게 잘 그거 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잘 해야지. 그리고 입장 바꿔 생각해봐. 이렇게 거의 구두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상황이 일어나면 이 친구는 이랬어. 그리고 이제 상황 정리를 해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조금 교육적인 걸로 좀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교구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 이게 하는 것들로 요즘 많이 나와 있는 표정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감정에 대한 라벨링 하는 부분들도, 부럽다는 것들은 근데 이제 시각화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조금 잘 그거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것들을 좀, 이게 동떨어져서가 아니라 문해력이나 기초적인 부분들하고 자기가 표현하는 것들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에 일기 쓰는 거 있는데 감정일기로 조금 고학년이 됐으면 자기가 표현하는 부분들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책을 읽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을 하거나 등장인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공감하거나 했을 때 이 부분들이 조금 체계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유아기부터 초등학교 아이들 이제 갈 때까지의 이제 그 과정을 조금 제가 이제 그 정리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면 아이들이 자기가 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가장 이제 그거에서 지식 체계에서 가장 상위가 내가 생각한 거를 말로 잘 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들은 내 감정을 어떤 것들을 표현을 적절하게 잘하는 것도 성인도 좀 잘 안 돼요. 왜냐면 연습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연습하고 훈련하고 교사들 같은 경우에도 교수 자료가 좀 있으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한 다음에 감정 해주세요. 애들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기분이 좋아? 그럼 빵긋 웃는 얼굴 해주고 이랬는데 조금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내가 만약에 이제 난 부럽다는 감정 친구가 뭐 상을 타니까 나 되게 부럽다 그런데 그 감정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자기가 문장으로도 표현해보고 단어로도 표현해보고 좀 확장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하면 어떨까라고 그리고 이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친구가 넘어졌어 그러면 친구가 넘어져가지고 너무 힘들겠다라고 공감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쌤통이다. 그런 애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고양이가 왔는데 어떤 친구는 무서워요 하는 친구가 있고 귀여워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다. 모두가 다른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실은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좋았던 건 그 친구들이 요거 했던 것도 막 나와서 발표해 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하면서 그거를 자기화시키는 과정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내가 하면서 아, 나 이거 시각적으로 했는데 나 수개념 이제 머릿속에 넣었어요 하는 것들을 여기 앞에 나오면서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게 영재교육에서도 가장 요즘에 보편적 연계에서도 러닝 바이 티칭이라고 내가 러닝한 거를 티칭할 수 있으면 그렇죠, 그게 그렇죠, 최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도 이야기 지금 쇼앤텔 시간 같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보통들은 영어 유치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가 있는 거 이렇게 가져와서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네. 그냥 보드에다가 내가 저기 했었던 부분들이 오늘은 나는 그냥 기분이 좋아 나 부러워 네. 그리고 어떤 난 지금 오늘은 심심해 이렇게라도 발표해보는 과정을 구체물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훨씬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도구를 주고 같이 해보는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하니까 그 부분들은 아이들이 표현하기 좀 훨씬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인들 같은 경우도 그런 작업들이 우리는 좀 굉장히 단절돼서 지내온 것 같아요. 감정 표현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저기 사회에서는 자기 감정 막 표현하는 게 그렇게 그렇죠. 미덕이 아닌 사회에서 살아오.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예전에는 감정 숨기고 자기 그거 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고 자꾸 그거 해라. 그리고 그 시기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우리가 막 쇼페라오가 막 요즘 저기 그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한 몇 년 전에는 막 아들러가 뭐 미움받을 용기 뭐 이런 거 막 했었다가 좀 쭉 갔다가 저희는 또 이렇게 저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한 발짝 좀 물러나서 보면 굉장히 좀 사회가 아프구나. 근데 그렇지. 그거 표현하는 거가 힘드니까 자꾸 간접적인 부분들로 치유받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조금 어렸을 때부터 잘 자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잘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글로도 좀 적어보고 근데 그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아이들이 좀 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자료 제공을 하거나 교수 자료를 제공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생경하긴 하지만 감정 문해력이라는 것들을 좀 붙여서 그리고 요즘에는 또 요리 문해력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는 용어들도 좀 요리하면서 순서하면서 그렇죠. 요리 문해력. 그쵸. 요리 문해력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문해력이라는 게 그 부분들을 좀 즐겁게 접근을 하자. 그리고 감정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내가 아이들도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런데 내가 실은 이만저만해서 그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왜냐하면 그런데 뭐 이렇게 접속사가 나오면 막 박수 쳐줘요. 그거까지 했어? 왜냐하면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맞아. 내가 왜냐하면 기분이 안 좋아. 뭐 이렇게 돼서 그러면 그 유아기 때 나올 수 있는 게 그런 브릿지를 막 형성해서 맞아요. 아이가 문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이가 스토리를 만드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공감해주고 하는 거에 대한 거 아까 인정욕구 그럼 내가 이렇게 말을 잘했어? 내가 이런 걸 했어? 그러면 그거에서도 또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 거니까 제가 어머님들한테도 우리가 항상 물론 성적에 대한 부분들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게 있어요. 아이가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아이가 좀 좋은 양질의 그 모든 환경 안에서 엄마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교육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항상 좋은 교육을 우리 애들한테 해주고 싶고 그 교육을 했을 때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정말 그 교사로서 되게 희열을 느끼고 그쵸. 그럴 때가 소름 돋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조금 고민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잖아요. 뭐 주광석 뭐 이럴 때 지금 저희 마포에서 오늘 막 달려와서 나는 진짜 달리신 것 같아. 왜냐면 제가 장항동에서 공장에서 지금 대표님 저기를 교구를 가지고 또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그런데 다 만들어 오셨어요. 그쵸. 깜짝 그렇게 놀랐어. 가면 가서 시간에. 장항동 가서 저기를 만들어 오면서도 이거 대표님의 애들하고 수업하면 너무 재밌겠다. 그리고 조금 덜 수고롭겠다고 생각하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또 에너지가 되시죠. 그렇죠. 에너지가 되고 이러면서 또 이게
다른 부분들로 희열을 느끼는 게 있지만 교육하면서 또 교육하는 사람들은 희열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아마 샘수와 같이 하는 분들이 저는 그런 갈증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저도 그런 경험 있거든요. 애들이 나 수학 3년 이제 재원시켜가지고 애기가 5대 때부터 3년을 재원한 거야. 우리는 3년 재원해서 엄마한테 꽃이 핀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우리가 졸업할 때 됐는데 애가 1 더하기 9는 했는데 19라고 써라. 선생님, 담임 선생님 SOS. 근데 제가 이제 원장이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근데 제가 엄마한테 내가 면목이 없어가지고 선생님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괜히 안 된 거예요. 제가 그게 한 10몇 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실은 제가 자부했었거든요. 나 최고의 교육 시킨다. 여기서 그거 한다. 그리고 엄마들한테도 항상 교육으로 보답하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 그렇게.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었던 부분들이 실은 저기 샘수학 그 대표님 보고 조금 이제 해결된 부분들을 좀 봤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찾아왔었고 계속 전화를 드렸고 나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이들이 쉽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럼 여기 아드님 저는 나는 나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되게 어느 순간에 수포자가 안 되게 그러면 그리고 기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인간이 살아갈 때 셈이라고 하는 건 물론 저기가 있어가지고 다 해주지만 뭐 저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은 장착해놔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그래서 재밌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전부 다 모든 게 이제 학습적인 부분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저는 요즘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감정을 들어주는 그 시간들이 있다라는 게 사실 집에서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잘 해주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시겠지만은 사실 각자 애기는 애기 나는 나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빠는 아빠 이렇게 다 이렇게 뿔뿔이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듯이 일주일에 한 번 그 1시간을 온전히 빼곡히 근데 저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의 그 힘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녀보고 근데 그때 다녔던 그 신앙심이 평생을 가기도 하고 그때 이제 했던 여름 학교가 지금도 생각이 나고 여름 성경학교는 누구나 다 안 믿어도 한 번씩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감정 문해력이라는 그쪽에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은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피아노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뭐 운동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나를 표현하는 얘기들 내 마음에 있는 걸 얘기들 속상했던 얘기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또 이제 엄마가 아닌 선생님한테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와서 하지 못하면은 집에서라도 근데 집에서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공부도 공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뭔가를 표현하고 그려도 보고 내 생각을 갖다가 말을 안 하더라도 또 이제 표현해보는 이런 시간들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렇죠. 그럼 우리 이론이는 뭐를 하고 있나요? 그래서 저도 문해력을 진짜 수학 관련돼서만 집중을 해서 모든 문해력이 그 바탕만 됐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은 이제 저랑 같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감정 문해력. 어른도 어른이기 때문에 능숙하지만은 않다. 아이들도 자라는 과정에서 그거를 당연히 이제 크면 다 돼. 이런 것도 오산일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진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른이든 아이든 일정 부분 받아야 되고 그런 게 또 번거롭거나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 꼭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제 대표님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도 되게 힐링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잘 들어주세요, 되게. 그렇죠. 그리고
되게 북돋아 주시는 얘기를 되게 그러니까 잘해주세요. 계속 예. 샤이하다, 부끄럽다 하는데 지금 제가 전혀 뭐- 부끄러워 그러니까 보이시진 않고 그렇죠. 부끄럼쟁이. 아이시라고. 부끄럼쟁이? 네. 그 아이 그 내성적인 아이의 반대는 뭐예요? 이? 이? 예. 그럼 뭐 어느 쪽이세요? 아이 쪽이시죠? 아, 이예요, 이. 오. 대표님은요? 저는 이예요, 이. 뭐가 오형 이고 갑자기 아니 그게 아니라 옛날 거. 맞아. 오형. A형 에이, 그거 10년 전 거예요. 아니 무슨 그러니까 욕했어. 맨날 이쪽에서 자꾸 어. 아이 근데 그래서 아이가 뭐냐고 이가 일주일 전에 그래서 아이가 뭐고 이가 뭐냐고 그러니까 그냥 A B C D로 하면 안 돼요. 아이. A, B, C. 내가 진단해줄게. 이. A. 예. 이. 대표님은요? 저는 아이세요? 아이예요. 근데 또 우리 토피. 이와 네. 아이가 잘 맞지 않나요? 이 교육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원래 연구형이면 아이가 저는 있을 수 맞아요. 있는데 연구형, 근데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연구만 한 게 아니라 결국은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이가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사회적으로 학습된 이고 음. 네. 저는 이제 아이 성향이 많고 음. 그리고 그래서 제가 대표님 너무 부럽고 제가 리스펙한다고 그런 게 이게 제가 못 갖고 있는 걸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대표님이 진짜 저는 항상 이영미 특집입니까? 네네 여보세요 갑자기 우리 아니, 얘기하다가 여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뭐 이렇게 항상 소통 창구가 열려 있고 그런 게 저는 제가 상담 업무도 많이 하고 해도 뭐 두 분보다는 아니겠지만은 항상 사실은 그게 되게 저한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님들과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게 제 자체를 이제 많이 이렇게 사회적인 걸로 어쨌든 해야 이제 오픈이 되고 그리고 저는 사실 제 얘기는 진짜 제 얘기는 잘 안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감정 문해력이랑도 연결이 되는데 정말 일로서 그거를 좀 학습한 거죠. 어떻게 하면 여기에선 이렇게 하고 여기선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 오히려 제 진짜 저 있잖아요. 저 진짜 제 모습에 감정 문해력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어머님이 뭐 이런 상황, 뭐 저런 상황, 이거는 이 솔루션이 이래, 솔루션이 저래, 이거는 뭐 지켜봐야 돼, 이거는 뭐 3개월이 걸려, 이거는 1년 봐야 돼, 이건 기질이야. 딱딱딱 그런 거는 되게 잘하시죠. 근데 제 자신의 감정이나 내 진짜 이 자연인 임예나가 어떻게 감정을 그러니까 표현하는지는 또 더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도 사실 뭐 교육에서 일하고 하는데 저도 배워야 될 부분.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 아이한테는 이 자연인이 자꾸 나오니까 서툴고 저희 애는 아이 같아요. 네, 아이니까 이 엄마인 아이 그때 막 한 다음에 너도 빨리 얘기해, 너도 빨리 얘기해 막 이러는데 저희 아이는 막 자꾸 막 힘들어하고 막 자기 집에 가지요 자꾸 피곤하다고. 그래서 어린애가 뭐가 그렇게 피곤하니? 빨리 인사해, 빨리 말씀드려 그러는데. 그런 게 또 성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감정을 또 좀 저도 읽어줘야 되는 거 부분이고. 그러니까 나이를 이렇게 먹으면 조금 이렇게 약간 또 참아지는 부분들도 막 이렇게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머릿속에 진짜 오만 생각이 한꺼번에 다 튀어나오니까 그러니까 S야 S 또. 그래요? 나 지금 성향상 아니 이거 하면서 이거 하고 다 동시에 막 이러고 있으니까 어느 때 이게 한번 싹 이렇게 엉켜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때 정말 모든 게 다 이제 근데 튀어나와. 그러니까 다중이라 그래 여러 가지를 하는 것도 또 나름 즐기시잖아요. 그거를 또 못 즐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만 쭉 봐야 되지 이게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도 대표님 보면서 대단하다고 보시고 또 원장님도 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못 한다고는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벌써 여기로 오시면서 이제 방송 생각을 하시면서 교구도 찍어 오시고 또 보니까 만들어오시고, 한글인데 또 수학 교구도 어떻게 연결되는지 막 설명해 주시고 하는 거 보니까 역시 다중 그런 작업이 잘 되시는 분들이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원장들은. 어떨 때는 이게 보통 성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 여자들이 멀티태스킹이 잘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좀 요리를 좀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요리를. 전 요리는 전혀 아닌데. 나중에 제가 요리를 이렇게. 그래서 저는 사고를 다 돌려요. 여기다가 찌개를 했다가 해서. 그리고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시간 내에 이렇게 먹어야 되니까. 맞벌이니까 그쵸.
가면은 뭐 이렇게 밥을 좀 맞벌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어플을 시키는데 요리 잘하시는 어플로 분 두 옆에 개를. 있으면은 옆 사람이 다 행복해. 그렇죠, 진짜로. 그렇죠. 갑자기 배고파진다. 또 그렇죠. 떡을 먹었는데도 배고파진다. 그 집밥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제 또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저는 그러니까 김밥을 좀 좋아해요. 근데 어릴 때 소풍 갈 때 그 김밥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 김밥, 집김밥. 나 김밥 못 만드실 사는데. 줄 아세요? 아, 그래. 김밥은 제 주력이 아니라 전 중식하고. 주력은 못해. 아니고. 부탁 못해. 지금 하려니까 방어턱을 탁 치면서 김밥은 주력이 아니라 중화요리입니다. 그럼 어쩌지? 그러면 만두, 군만두? 아이, 뭐든지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한상 차려놓고 한번. 네. 미치겠다. 혹시 집김밥 잘 만드시는 분 안 계세요? 제가 만들어 올게요. 네. 맛있게 그냥 한상 이렇게 차려가지고. 김밥은 이렇게 쑥쑥 이거 별거 아니지 하는데 그 맛이 나는 게 터져. 특징이야. 예. 다 그렇죠. 터지고 하여튼 그 어릴 때 그래서 아까 그 아날로그 그러니까 맞아요. 앞으로 더 디지털이 될수록 저는 교육이 더 아날로그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유아 교육 쪽에서는 배제할 더 수는 없죠. 지금 이제 AIDT도 나오고 뭐 이렇게 이슈가 많았잖아요. 교육에서 이슈가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이제 지금 놀랄만한 지금 세상들이 지금 뭐 저도 요즘에 뭐 지브리 뭐 그거 스타일로 해가지고 제가 다 만들었죠. 저 우리 딸 사진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만드는데 이렇게 경이로울 수가 이러면서 지브리 그 감독이 모욕적이라고 했다고. 그런데 이게 이게 참 그거만 할 수는 없겠다. 그리고 이게 세상이 바뀌는 거를 그렇죠. 내가 네. 적극적으로 그렇죠.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 나만 스스로 도태되는 거 아닌가. 우리 옛날에 인스타도 그렇고 지금 안 하면은 이제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안 되죠. 제가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교육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하이브리드 그쵸? 같이 택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어디 뭐 배제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유아교육 같은 경우에서도 실은 너무 좋은 교육의 툴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전자칠판에서 막 나오는 부분들이나 그런데 이제 이게 퍼센테이지가 제가 봤을 때는 유아 쪽이나 이랬을 때는 가능하면 이제 학자들도 얘기하잖아요. 모바일이나 디지털 같은 경우는 언제든 보여주지 말아라. 유아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밀어놓고. 가능하면.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어린아이들 수업에 이렇게 푹 빠져 있다 보니까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뒤져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상충되는 의견들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죠. 아이는 천재다. 저는 되게 공감하거든요. 왜냐면 그동안은 관심도 없다가 애들이 언어를 깨치는 0세부터 3살까지 그 기간 있잖아요. 그럼 36개월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아이가 천재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말 배우는 거는 천지개벽할 일 아닌가요? 천재죠. 그쵸. 그러면 그것도, 그러니까 그게 많이 들어야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그 시기에 뭔가를 자극을 주는 부분, 운해가 형성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의 자극에 따라서 정말 아이들이 천재가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기 요즘 많이 영상 나오잖아요. 제이미 맘이 그렇죠. 우리가 영재 모멘트 그렇죠. 맞아요. 우리 엄마들 다 한 맞아요. 번쯤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제가 유치원 원장을 하면서도 우리가 유치원하고 집이 뭐가 다를까요, 어머님들 이렇게 얘기하면 준비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자극을 주고 실은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자극을 받지 않은 데하고 자극을 받은 데하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도 아이들이 좌뇌와 우뇌가 그렇죠. 편향되지 않게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잘 자극받은 뇌들은 제가 봤을 때 보통의 부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잘 마련을 해주면 그것들이 성장할 포인트가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막히고 단절됐다 그러면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결정적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예전에 늑대소년 얘기 그쵸. 그런데 그 친구가 그 결정적 시기 우리가 그래서 결정적 시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시기를 놓치면
그 친구를 산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계속 언어를 가르쳤죠. 그런데 인간의 언어를 배우지 못했어요. 그 얘기는 다 아실 거예요. 너무 유명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 시기, 유아 시기가 주는, 그쵸. 그리고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자극을 해주고, 마찬 교육적 자극을 주고, 그쵸. 물리적 자극, 아까 감정 같은 경우 정서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어우러졌을 때, 우리가 아이들이 잘 음미하고 풍요로운 곳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는 건데 한쪽으로 막 치우치거나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뭐 교구가 없이 계속 이것만 한다 그러면 제가 여기 대표님 교구에 대해서 그렇게 매력 못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시각화 시켜서 애들 계속 만지고 앞에 나와서 계속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얽혀져 있구나. 그럼 아이들이 성장하겠구나. 그런데 유치원 과정에서 1에서 10의 수를 가르고 모을 수 있다 보다는 선행하지만 그 경험들 같은 경우가 실은 아이들이 할 수 있다면 좀 경험시켜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맞아요. 내가 안전한 환경에서 내가 교육받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켜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양육자가 되게 불안한 양육자가 있다. 내 기질이 너무 불안하다. 이건 불안한 환경이거든요. 그럼 엄마가 어떨 때는 막 잘해줘. 너무 잘해. 근데 어느 날은 갑자기 막생 돌아가가지고 가서 그때 해줄 수 없어. 이거 다 하면 뭐 그렇게. 애기가 그대로 영향받지 않나요? 많이 받죠. 예민하게. 그렇죠. 아주 예민해.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니면 양육자가 아니면 선생님이 일관성 없는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가 선생님 얘기해도 선생님이 일관성 없는 선생님이 제일 자질적으로 안 좋은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조금 스트릭트한 선생님이 있고 좀 굉장히 이렇게 그렇죠. 막 상냥한 선생님인데 갑자기 상냥하다가 막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막 이러다가 막 돌아다니면 아이가 그걸 적응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내가 정서적인 환경이나 이런 환경들 그리고 아까 자네와 은혜가 잘 고루 발달할 수 있도록 환경적인 부분들을 조금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또 기질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자네 성향인지 운의 성향인지 아이들이 좀 보면 우리 아이들을 저희 큰 애도 그렇고 작은 애도 그렇고 조금 기질적으로 어떻게 한 대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참 다를 수가 있는지. 그렇죠. 내가 태교를 그때는 이렇게 했나. 아니면 그때는 겨울이라서 감을 좀 많이 먹었나. 귤을 좀 많이 먹었나. 근데 진짜 아이마다 따로 나는 것 같아요. 아이마다 좀 이거 이렇게 다르서 저희는 참 극과 극으로 참 달라가지고. 완전히 똑같이 해야 됐어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이게 가끔 제가 이렇게 엄마지만 이해가 안 갈 때도 있고 교육을 했지만 제 입장에서 이게 주관성이 이렇게 계속 발동이 돼요. 그러니까 객관성을 잃어버려요. 내가 엄마가 됐을 때는 내가 교사하고 뭐 이론적이고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하는 시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들한테도 아까 얘기했듯이 기질적인 부분들 좀 잘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검사를 할 때도 대상 아동 말고 양육자 검사도 막 필수로 해요. 필수로. 양육자 검사를 여기 아이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자 양육자 검사 키트 하세요. 뭐 그래서 검사 뭐 받으면 좋아요? 그거 지금 요즘 너무 다양한 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들은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어머님들은 양육자 검사 있는 포함된 게 좋은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요즘에 또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이용한 또 툴들도 있고 그리고 그거 이제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혹시? 아니 그 부분들은 저도 이제 연수를 받기는 했지만 그리고 이제 기질검사라고 그래가지고 요즘 뭐 맞아. MBTI 검사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또 애니어그램 검사도 하고 지난번에 김경원 우리 대표님도 그렇죠. 오셔가지고 아이들 성향에 따라 공부를 하는 거를 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규범형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상형이라든지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요. 행동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4가지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아이 성향에 따라 공부하는 방법들이나 그다음 아이 성향에 따라서 또 이제 기다려줄 때와 또 그럼요. 훈육하는 방법도 엄마들 틀리고. 뭐 생각하는 의자 막 얘기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그냥 혼자 있는 게 그냥 괜찮아서 그냥 혼자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그게 그냥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주는 부분들인데 어떤 친구는 거기 혼자 앉아있으면 큰일 나고 난리 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기질에 따라서
훈육하는 방법도 좀 다르게 그거를 해야지 여기하고 여기하고 똑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교육하고 있어도 그렇고 지금 첫애하고 저 둘째 아이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같은 가정에 있어서도 형제간에서도 그렇고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관한 부분들은 세워져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하나 다 좀 관심 있게 보고 이렇게 조절을 합시다. 그래서 요즘에 다양성에 대한 인정도 굉장히 많이 하니까 그 부분들로 좀 접근을 하고 좀 아까 얘기했듯이 저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얘기한 게 맞아요. 어머님도 나를 들여다보는 생각을 해야 되고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가 엄마들한테도 얘기할 때 엄마가 행복해야 돼요. 엄마가 즐거운 일을 하세요. 그리고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번에 제일 학기 초에 안타까웠던 그거는 하늘이 사건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게 우리들도 성인들도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성장에 대한 포인트를 줘야지 너무 그거에 연연하다 보면 성적에 대한 부분들만 하다 보면 우리가 껍데기만 갖고 갈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이들 딱 해보면 엄마가 되게 나는 너한테 그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다 너의 모든 거를 다 해가지고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는 소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냥 아이가 스스로 자기 그것들을 찾아가지고 엄마가 제일 원하는 거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학습이지 내가 막 계속 수동적인 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원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 환경적인 부분들을 마련해주고 그것들은 계속 면밀히 봐야 돼요. 엄마가 좀 봐야 돼. 부모가 봐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좋은 조력자가 돼줘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대신 인생 우리가 살아줄 수도 없고 제가 아들 군대 갈 때 내가 그냥 대신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도 울어가지고 엄마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엄마가 가서 더 잘할 수 있어. 2년 버틸 수 있다. 누가 울었어요? 이제 우리 아들도 헤어질 때도 그렇고 또 이제 많이 우셨어요? 저는 여기 이제 아드님이 가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가냐고 인연이 길다며. 진짜? 네, 근데 나는 어머니가 오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엄마는 이게 잘 잘 필요해요. 진짜 오히려 또 엄마도 슬퍼져. 근데 오히려 그러면- 같이 막 엄마 나 두려워 막 이러는데 나도 막 이러면서 같이 그런 거보다 저는 너무 좋은 태도였다고 생각해요. 아니 진짜 그런 지금 아들 키우는 엄마들 저기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제 다 군대 갈 그거고 이제 막 하는데 진짜 엄마들이 이게 그만큼 이제 심적으로 좀 예전하고 그렇죠. 또 좀 다른 저기가 있고 우리가 다 더 케어를 하고 더 했었던 거고 지금은 아마 더 그럴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어린 엄마들은 더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그 교수님 우리 교수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시간 한 번 더 빼주실 건가요? 예, 그러니까 그럼 교수님 언제든지 강의와 아니, 또 대표님 대표라고. 아니 교수님 강의와 그 대표님의 아이들 이야기를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1부, 2부, 오늘 1부 이렇게 해서 토크를 하고 다음 주에는 또 맞아요. 짱짱하게 여기다 쫙 다 준비 아이들 이야기들 제가 예. 또 객관적이기 때문에 네. 댓글과 리뷰를 보고 제가 저기 한 명만 더 달아주셔도 이제 어머님들 이제 좋은 유치원에 늘 다니시면서 강연해 네. 주셨던 부분을 이제 다음 주에 또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참고로 얘기하자면 네. 그 아이라서 작은 말에도 상처를 많이 받고 그래서 한 댓글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난주보다 하나 더 있으면은 아이고, 이제 언제든지 교수님도 아니니까 언제든지 예. 원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원하시면 예. 여기는 뭐 언제든지 제가 생각을 그러면 월요일마다 되십니까? 제가 월요일마다 우리 회장님 너무 크게 웃으신다. 반가우셔가지고. 예. 그러면은 오늘은 다음에 여기까지 네. 하고. 아유, 긴 시간 또, 너무 네. 재밌게 다음 그냥 주- 바로바로 흘러갔나 봐요. 네, 원래 저희 그냥 난상 토크라서 네. 뭐 말하고 싶을 때 그냥 막 얘기하고 그래요. 네. 자연스럽게. 편집을 잘 해주시겠죠? 편집 안 해주세요. 네, 이대로가 좋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네, 하고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